이번 주제는 여성시대입니다. 여성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제가 40년 전부터 산업사회 이후의 새로운 문명을 연구해 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라왔던 주제는 여성시대와 장수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여성시대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책으로도 냈고, 그 다음에 강연, 글로도 많이 써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시대 문제를 줄기차게 자료를 모으면서 정리하면서 쭉 따라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문명사주로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특별한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흐름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원시 시대에는 남성들은 외침, 맹수, 침입으로부터 방어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렵, 어획, 채집 등을 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여성들은 출산, 육아, 가사 일을 하다 보니까 원시 시대는 자연스럽게 남성 시대로 남았습니다. 농경 시대에 들어와서는 남성들은 거친 농사일, 땅을 파고 쟁기로 갈고 파종하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고, 외침을 당하면 즉각 나가서 국토 방위를 해야 합니다. 많은 희생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성들은 집안에서 출산, 육아, 가사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경시대도 남성시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시대에 들어와서 20대 초반이 되면 남성들은 당장의 국방 의무를 해야 하고, 나와서는 공장으로, 직장으로 또는 관료가 되거나 다른 일을 잡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여성들은 집안에서 출산, 육아, 가사, 교육, 그리고 출근하는 남성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산업시대도 자연스럽게 남성시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새로운 문명입니다. 산업사회 이후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한몸사회입니다. 한몸사회란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77억 전 인류의 오감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한몸 혁명에 의해서 개창주의 한몸 사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몸 사회는 매우 섬세하고 다정하고 모성애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이어서 여성들에게 딱 맞는 시대입니다. 이제 한 18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가사로부터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핵가족의 출산, 육아도 작아졌죠. 가전제품이 발전해서 집안일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종류가 많아져서 일일이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이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열쇠 하나만 가지면 출퇴근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가 대단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들의 노동 생산성이 아주 뛰어나요. 아주 우수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이 매우 다양해지고 섬세해지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여성들에게 딱 알맞은 시대가 도도하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우선 구매력 파워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마트에 가보세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구매력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의 교사 남녀 비율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는 75% 이상, 중학교는 45% 이상, 고등학교도 35% 이상이 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경제활동, 고용 이 비율이 미국에서는 이미 60%를 넘어섰어요. 유럽에서는 50%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35, 40%를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율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은 벌써 절반 이상이 정치인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보십시오. 국무장관이 벌써 3사람 이상 나왔고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부통령이 여성입니다. 놀랍죠?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이 이라크에 파병한 직업 군인 여성이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또 놀라운 것은 금녀의 집단으로 알려져 왔던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병대 사관학교에 여자들이 들어가요. 생도 대장을 여자들이 합니다. 1등, 2등, 3등 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명에 불과했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요새 여성들이 절반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시대가 도도하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저출산입니다. 여성시대가 남자 이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출산 육아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혼율이 높아지고 비혼율도 높아지고 지금 사회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직장이 마땅치 않아요. 제일 높은 일자리가 별로 없고 또 들어가도 임금, 월급에서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남녀 간의 역할의 변동에 따른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갈등과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성희롱 문제, 직장차별 문제. 대한민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구체적인 예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역할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혼율, 이혼율. 이건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질 높은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우선 정치 통합, 정치 싸우지 말아야 돼요. 노사정 대타협해야 돼요. 기업의 신바라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 창제, 붐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강국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문명도 창조하고 해외 시장도 과감하게 개척하면서 질 높은 일자리를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들을 위해서도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여성들이 정말 활기차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녀 역할이 바뀜에 따라서 일어나는 갈등과 마찰을 줄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선 가정의 부부부터서 서로 토론하세요. 협의하세요. 평등한 위치에서.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 수평적 리더십,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시, 농경,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남성들에게 유전적으로 이미 박혀 있어요. 이것을 여성시대에는 바꿔야 합니다. 수평적 리더십. 그런데요, 이미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잘 되잖아요. 스위스는요, 아예 수평적 리더십입니다. 대통령이 없어요. 장관 일임에 돌아가면서
1년씩 대통령 하면서 심부름만 해요. 그래가지고 토론, 협의, 끝장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해내는 수평적 리더십을 도입했는데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안보도 강하고 민주적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고대로부터서 이 수평적 리더십, 천지인이 이화제세의 홍익인간이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북미, 남미까지 내려갔어요. 무력이 아니었어요. 수평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명은 여성적인 기창주의 한몸 사회, 여성시대는 도도하게 도래했고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수평적 리더십의 DNA가 박혀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물론 남성들도 함께 남녀 평등으로 해서 세계 중심으로 나가면서 잘만 하면은 대한민국 융성할 뿐만 아니라 세계 중심국도 될 수 있는 위대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이거야말로 동서고급 남녀 시대의 상황을 두루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여성시대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